제주도 서남쪽 149km 지점, 수심 4,000m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철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23년 전 한국이 목숨을 걸고 세운 이 작은 과학기지에서 2025년 2월 14일 새벽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7명의 과학자들이 중국 함정 17척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24세 여성 해양생물학자 차보민이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라고 외친 그 한마디가 전 세계 47억 명을 움직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스크린에 이어도가 나타났고 파리 에펠탑이 태극기색으로 빛났으며 베이징 대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중국 해군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국제재판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작은 과학기지 하나가 어떻게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과학이 무력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누르며 47억 명이 하나가 된 그 기적 같은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새벽 2시였죠. 이어도 기지의 관측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파도가 기지 하부 철제 구조물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만 끝없이 들려왔어요. 저는 차보민이라고 합니다. 24살 해양생물학자죠.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이어도에 온 지 6개월. 동료들은 저를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막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플랑크톤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가며 하얀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렸죠.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 오른쪽 구석에서 작은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야간 조업 어선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점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순식간에 17개로 늘어났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확인했어요. 시속 40노트. 어선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에 이런 대편대로 이어도를 향해 온다는 건 군함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정해진 박사님을 깨웠습니다. 침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박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해진 박사님은 20년 넘게 이어도를 지켜온 분입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온 박사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보민아, 뭔 일이냐? 레이더에 미식별 선박 17척이 접근 중입니다. 박사님이 관측실로 급히 걸어오셨어요. 맨발이 차가운 바닥을 딛는 소리가 들렸죠. 레이더 화면을 들여다본 박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속도가 40노트라고. 네, 박사님. 박사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전 연구원을 깨워라. 지금 당장. 비상벨이 기지 전체에 울렸어요. 쨍하는 금속성 소리가 철제 복도를 따라 메아리 쳤습니다. 백남일 박사님이 가장 먼저 나오셨어요. 62세의 노학자지만 걸음은 빨랐죠. 안지우 박사님, 정수빈 연구원, 이주아까지. 모두 잠옷차림의 부스스한 머리였지만 표정만은 진지했어요. 상황이 뭡니까? 백남일 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정해진 박사님이 레이더를 가리키셨어요. 미식별 선박 17척. 30분 후면 이어도에 도착합니다. 관측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환풍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정해진 박사님이 무전기를 잡으셨어요. 마이크를 켜는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입니다. 접근 중인 선박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잡음이 섞인 정적이 흘렀어요. 5초, 10초.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중국 해경입니다. 관측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중국 해경이 이어도에 이런 대규모로 접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로 우리 기지에 접근하십니까? 정당한 업무 수행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유리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불빛이 이어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박사님이 한국 해경에 무전을 치셨어요.
해경본부, 이어도 기지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이어도 기지, 해경본부입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중국 해경 함정 17척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입니다. 의도 불명입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답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함정이 출동하겠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2시간 후입니다. 2시간. 저는 다시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중국 함정들은 이미 30해리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30분 안에 이어도에 도착할 거예요. 새벽 3시가 되자 기지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중국 함정들의 서치라이트가 이어도 구조물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무대 조명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7척의 함정들이 이어도를 둘러쌌어요. 가장 큰 구축함은 길이가 150m는 좋게 돼 보였습니다. 우리 기지가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때 정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사님, 전력이 끊어졌습니다. 기지 전체가 순간 어둠에 빠졌어요.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출력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연구 장비를 가동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순찰이 아니라는 걸.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창밖으로 거대한 함정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작은 과학기지를 에워싼 거대한 철제 괴물들. 백남일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23년 전 이 기지를 처음 지을 때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었다. 우리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30분, 바다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이어도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가장 큰 구축함이 기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엔진을 멈췄습니다. 물 위로 솟은 그 거대한 선체가 기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희는 관측실 창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진 박사님이 망원경으로 중국 함정들을 관찰하고 계셨어요. 렌즈 너머로 함정 갑판 위를 움직이는 인형들이 보였습니다. 백남일 박사님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필사적으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려 애쓰고 계셨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관측실에 딱딱 울렸어요. 통신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안지우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터넷도 위성전화도 먹통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연결 실패만 계속 떴어요. 중국이 전파 교란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때 막내 이주아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박사님들, 제 폰은 아직 살아있어요. 신호가 약하긴 하지만 사지가 돼요. 정혜진 박사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SNS는 되나? 네,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라이브는 가능해요. 그럼 지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올려라.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 이주아가 떨리는 손으로 폰 카메라를 켰어요. 화면에 기지박 상황이 담겼습니다. 거대한 중국 함정들이 이어도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금 새벽 3시 30분입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이주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바로 그때 가장 큰 구축함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중국어였습니다. 이어도 기지 연구원들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이곳은 중국의 정당한 관할 수역입니다. 정혜진 박사님이 무전기를 잡으셨어요.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가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입니다. 우리는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인입니다. 경고합니다. 30분 안에 대피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중국 함정들의 서치라이트가 기지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철제 구조물을 훑을 때마다 금속이 차갑게 반짝였어요. 새벽 4시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평선 저편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나타났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그 불빛 뒤로 하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이었어요. 307함. 길이 40m의 고속정 한 척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그 장면을 지켜본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작은 고속정이 길이 150m가 넘는 중국 구축함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거든요. 무전기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도 기지, 여기는 해경 307함입니다. 오태강 대령입니다. 정혜진 박사님이 급히 답하셨어요. 307함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이어도 사수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307함은 중국 구축함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두 함정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 중국 함정이 조금만 더 전진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거리였죠. 중국 확성기에서 다시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 함정은 즉시 물러나십시오. 충돌 시 모든 책임을 집니다. 307함 함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단호하고 담담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307함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주하가 이 모든 장면을 폰으로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댓글 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10만 명 넘었어요. 이주하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단 한 척의 고속정이 17척의 중국 함정을 막아서는 장면.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중국 구축함이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배 뒤로 하얀 물보라가 솟아올랐어요. 307함을 밀어내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307함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가 바다 위로 울렸습니다. 10m. 두 함정 사이에는 단 10m의 공간만 남아 있었어요. 파도가 두 배 사이를 오가며 철썩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주하가 외쳤습니다. 시청자 100만 명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실시간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은 한국의 고속정이 거대한 중국 함정들과 맞서는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바다 위에서 팽팽한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만 울렸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6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주하의 생중계 시청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온갖 언어로 응원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물이 안 나와요. 정수빈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중국이 기지의 담수화 시설을 해킹했어요.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된 거죠. 수도꼭지를 틀어도 공기만 슉슉 나왔어요. 비상용 식수는 3일분밖에 없었습니다. 정수빈이 스트레스와 탈수로 쓰러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응급처치 키트밖에 없었어요. 중국 함정에서 다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도 기지 연구원들께 마지막 경고합니다. 즉시 항복하면 의료 지원과 식수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 지원, 물, 안전.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과학자일 뿐이었거든요. 이런 대치 상황을 감당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정혜진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봄이나 카메라 앞에서 우리 입장을 말해보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주하의 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500만 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차보민입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연구하는 24살 해양생물학자예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심호흡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그 한마디를 말하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여기 이어도에서 23년 동안 인류를 위한 해양 연구를 해왔어요.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연구를 말이에요. 댓글창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다는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과학 연구는 특정 국가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확고해졌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과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인류의 보고니까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댓글창에 같은 메시지가 여러 언어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과 함께한다. 이 말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올라왔어요. 이주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보민 언니,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에 우리 영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곳에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칠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안지우 박사님이 소리쳤어요. 일본 해상자위대도 프랑스 해군까지요. 24세 한국 여성 과학자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함정에서 다시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톤이 조금 달랐어요. 다급함이 섞여 있었죠. 최종 경고입니다. 1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해진 박사님이 무전기를 잡으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우리의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자이고 이곳은 인류의 연구소입니다. 백남일 박사님이 컴퓨터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봄이나, 내가 이 기지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난다. 23년 전 말이야. 62세의 백 박사님은 이어도 건설 1세대 연구자셨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데이터는 인류의 것이라고 했지. 국경도 정치도 없는 순수한 지식이라고. 박사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과학이 권력에 굴복하는 거야. 저는 다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이번엔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그 말과 함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평선 저편에서 새로운 불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 3척, 미군 이지스함 2척이 이어도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추가 함정들을 불러들였어요. 이어도 해역이 거대한 해상 대치 현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8시, 평온한 바다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과 미군 이지스함들이 수평선 너머로 나타났어요. 중국도 추가로 5척을 더 불러들였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에 총 30여 척의 군함이 집결한 거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모든 분들, 구명조끼 착용하세요. 정해진 박사님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중국 고속정 하나가 이어도 기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뱃머리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기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속도를 줄일 기색이 없었어요. 쿵 하면서 엄청난 충격이 기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중국 고속정이 기지 하부 철제 구조물에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금속이 비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어요. 기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으로 모여요. 안지우 박사님이 외쳤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면서 정수빈과 이주아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지 가장자리로 미끄러져 갔어요. 아! 정수빈이 먼저 바다로 떨어졌어요. 이어서 이주아도 첨벙 소리와 함께 바다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정수빈의 절규가 바다에서 들려왔어요. 그는 수영을 못했거든요. 저는 망원경으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파도에 휩쓸려가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구조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함정들이 접근하는 걸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쪽은 임선우 하사입니다. 내가 간다. 307함 갑판에서 한 명의 수병이 군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24세 임선우 하사였습니다. 첨벙. 하사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정수빈에게 다가갔어요. 이주아도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지만 파도가 거세서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지에서 또 다른 위기가 터졌어요. 오미나. 백남일 박사님이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하드디스크를 지켜야 한다. 컴퓨터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충돌로 인한 전기 합선이었습니다. 23년간 축적된 모든 연구 데이터가 들어있는 서버가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박사님은 이미 연기 자욱한 컴퓨터실로 뛰어가고 계셨습니다. 62세의 몸으로 연기와 열기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박사님, 위험해요. 이 데이터는 인류의 것이다. 박사님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들렸어요. 이주아가 떨어뜨린 폰을 주워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시청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동료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구조를 방해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임선우 하사가 정수빈을 업고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모습이 담겼죠. 파도가 그들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하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남일 박사님은 지금 23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연기 속에서 박사님이 나오셨어요. 두 팔에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끌어안고 계셨죠. 하지만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떨어진 천장재에 맞으신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는 인류의 것이야.
박사님이 중얼거리셨어요. 그 순간 바다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임선우 하사가 정수빈과 이주아를 모두 구해낸 거였습니다. 307함에서 구조밧줄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중국 함정이 다시 위협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구조 작업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주아가 젖은 몸으로 기지에 올라와 다시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는 그냥 과학자들이에요. 사람을 구하고 인류의 지식을 지키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까요? 댓글창이 분노로 폭발했어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비인도적 행위, 과학자들을 구하라. 이것은 인류에 대한 도전.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 지금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스크린에 우리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주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CNN에서도 특보를 내보내고 있고요. 전 세계 주요 방송국이 이어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과학은 무력보다 강하니까요. 백남일 박사님이 피 흘리는 얼굴로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봄이나 잘했다. 이제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중국 함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몇몇 함정의 승무원들이 갑판에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적대적이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표정들이었어요.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시청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뉴욕, 런던, 파리, 도쿄의 주요 방송국들이 모두 이어도 상황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백남일 박사님은 응급처치를 받으신 후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아 계셨어요. 피에 젖었던 하드디스크들을 하나씩 연결하고 계셨죠.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단단했어요. 봄이나, 이제 때가 됐다. 정혜진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3년간 우리가 숨겨온 진실을 공개해야 할 때다. 박사님은 특별한 암호화 폴더를 열어 보이셨어요. 파일명은 프로젝트 해룡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중국이 지난 23년간 이어도 해역에서 저질러온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다.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위성사진, 음성 녹음 파일, 해저 지형 변화 데이터. 중국이 이어도 주변에서 무단으로 해저 자원을 채굴해온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됐어. 매년 수백억 원어치의 희토류와 천연가스를 몰래 빼돌렸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파일이었어요. 어선으로 위장한 군함들, 가짜 조난 신호로 우리 해경을 속인 사건들, 심지어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연구원들을 직접 위협한 기록까지 있다. 2018년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중국어였지만 화면에 번역이 떴습니다. 더 이상 연구를 계속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협박을 왜 이제야 공개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증거를 모으려고 했거든. 국제재판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백남일 박사님이 피 묻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셨어요. 이 하드디스크에 모든 게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거야. 이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들,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예요. UN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더 확고한 마음이었어요. 전 세계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23년간 숨겨져 온 진실입니다. 화면에 2015년 촬영된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 군함이 이어도 해역에서 해저 채굴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중국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자원을 채취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댓글창이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번엔 한국인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죠. 이것은 2018년 녹음된 협박 음성입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번역된 자막과 함께.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함정 중 하나에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이어도 기지, 여기는 중국 해군 장웨이 천사령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더 이상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어머니가 2019년 태풍 때 조난당했을 때 이어도 기지의 기상 데이터 덕분에 구조됐습니다. 장웨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을 위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중국 함대의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한 척, 두 척씩 대열에서 이탈하는 함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주아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언니,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화면에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수만 명이 과학자들을 지켜라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도, 파리 샹젤리제에서도, 도쿄 시부야에서는 한 일본 청년이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어도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저는 울먹이며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혜진 박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봄이나, 우리가 해냈구나. 진실이 빛을 보고 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러젠핑 사령관의 함정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포를 겨누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주아가 떨리는 손으로 폰을 들어 보였어요. 언니, 지금 생중계 시청자 수가 3억 명 넘었어요. 3억 명.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위에 서 있는 7명을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니. 정혜진 박사님이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을 기억해라, 봄이나. 오늘 역사가 쓰이고 있다. 바로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도 기지, 여기는 중국 함대 사령관 러젠핑이다. 마지막 통첩이다. 1시간 안에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하겠다. 기지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환풍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주아가 폰 화면을 보며 흥분해서 외쳤어요. 언니들,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예요.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파리 에펠탑이 푸른 빛으로 점등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같은 색이었죠. 런던 국회의사당에 레이저로 과학자들을 지켜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어요. 도쿄 시부야 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심지어 베이징 대학생들도 침묵 시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는 팻말을 들고서요. 전 세계가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노래도 구호도 아닌 조용하지만 확실한 연대였습니다. 정혜진 박사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우리도 응답하자. 박사님이 작은 태극기를 꺼내셨습니다. 7명의 연구원이 모두 관측실 앞 철제 데크에 섰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평선 너머 각국 군함들에서 하얀 깃발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함정에서, 일본 함정에서, 심지어 몇몇 중국 함정에서도 평화의 깃발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전 세계 SNS에서 이어도를 지켜라 해시태그가 1위예요. 이주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3억 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전 세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가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러젠핑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어도 기지, 여기는 중국 해군 장웨이 천사령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더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3초 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리나오 대위입니다. 저도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중국 함대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혜진 박사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갈라지고 있구나. 이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생중계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 함대 내부에서 명령 거부가 시작됐습니다. 과학자들을 지키겠다는 양심적 거부예요. 태극기가 바람에 더 크게 펄럭였어요. 그 모습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백남일 박사님이 피 묻은 손으로 하드디스크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23년을 기다렸다.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을. 안지우 박사님도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증명했어요.
과학은 무력보다 강하다는 걸.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3억 명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순간을 잊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더 많은 하얀 깃발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다가 평화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젠핑의 함정만이 여전히 포를 겨누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3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러젠핑 사령관의 분노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함정은 즉시 원래 위치로 복귀하라. 명령 불복 종자는 군법으로 처리하겠다. 하지만 중국 함대는 이미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17척 중 12척에서 하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장웨이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흘러나왔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슬픈 톤이었어요. 사령관님, 저는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 무고한 과학자들에게 포를 쏠 순 없어요. 장웨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요. 그 순간 다른 함정에서도 목소리들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여기는 리나오 대위입니다. 저도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왕밍 중령입니다. 민간인을 공격하라는 명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천위 소령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둘씩 명령 거부 선언이 이어졌어요. 무전기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이주아가 이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어요.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함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젠핑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배신자들, 너희들은 모두 반역자다. 조국을 배신하는 거다. 장회의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사령관님, 진짜 반역자는 누구일까요?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지키려는 사람일까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 세계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웨이의 함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러젠핑의 함정 앞을 가로막으려는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307함이 했던 것처럼요. 사령관님을 맡겠습니다. 장웨이, 내가 지금 상관에게 총구를 겨누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함정들도 하나둘씩 러젠핑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함대가 스스로 분열된 거였습니다. 리나오 대위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사령관님, 항복하세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정혜진 박사님이 무전기를 잡으셨어요. 장웨이 천사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용기가 뭔지 보여주셨어요. 러젠핑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이건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반역이야. 장웨이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렸어요. 사령관님, 우리는 진짜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양심으로요. 이주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언니,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장면을 보고 환호하고 있어요. 댓글창이 감동 메시지로 가득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보셨죠?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양심은 같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러젠핑의 함정에서 천천히 하얀 깃발이 올라갔어요. 항복 신호였습니다. 중국 함대의 반란이 성공한 거였어요. 전 세계 4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력이 양심에 굴복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백남일 박사님이 하드디스크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실이 승리했다. 23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구나. 바다 위에서 평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서쪽 수평선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젠핑의 항복으로 모든 위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지 구조물이 충돌로 심각하게 손상됐거든요. 철제 기둥에서 불안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헬기 구조를 기다려주세요. 오태강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구조 헬기 도착까지는 아직 30분이 더 필요했어요. 기지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바로 그때 장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도 기지, 저희가 구조하겠습니다. 중국 함정에서 구조보트가 바다로 내려졌어요. 몇 시간 전까지 우리를 위협했던 중국 해군들이 이제는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빈이 먼저 구조보트에 올랐어요. 탈진으로 몸이 약해진 그를 중국 해군이 조심스럽게 부축해줬죠. 고맙습니다. 정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국어로 말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 인간의 기본 의무죠. 장웨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둘씩 연구원들이 구조됐어요. 백남일 박사님은 끝까지 하드디스크를 놓지 않으셨죠. 박사님,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봄이나 이 데이터로 국제재판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23년간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올 거야. 안지우 박사님과 정수빈, 이주아까지 모두 구조된 후 마지막으로 저와 정혜진 박사님이 남았어요. 이주아가 구조보트에서도 폰을 들고 마지막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 해군이 우리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치했던 우리들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조보트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이어도를 바라봤습니다. 23년 동안 한국 과학자들이 지켜온 이 작은 기지. 오늘 이곳에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과학이 무력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평화가 갈등을 이긴 곳. 봄이나 깃발을 올리자. 정혜진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이 작은 태극기를 꺼내셨습니다. 기지 꼭대기 깃대는 손상됐지만 임시로 세운 작은 깃대에 태극기를 달았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응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작은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진실이 거짓보다 강하다는 걸. 그리고 인류는 하나라는 걸. 장웨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보민 박사님, 저희도 깃발을 올리겠습니다. 중국 함정에서 오성홍기가 아니라 하얀 깃발이 올라갔어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군 함정에서도 일본 함정에서도 프랑스 함정에서도 하얀 깃발이 올라갔어요. 이어도 해역이 평화의 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총 47억 명이 우리의 생중계를 시청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한 순간이었죠. 6개월 후 이어도는 유네스코 세계평화유산 1호로 등재됐어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과학기지가 됐습니다. 장웨이는 군에서 제대했지만 이어도 기지의 국제협력 담당관이 됐어요. 러젠핑은 국제재판소에서 23년간의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어도에 있어요. 세계 각국 과학자들과 함께 인류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날 과학이 무력을 이겼고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평화가 갈등을 이겼습니다. 이어도의 파수꾼들이 세상을 바꾼 날이었어요. 작은 목소리가 큰 세상을 움직인 기적 같은 하루. 24세 과학자의 말 한마디가 47억 명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